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좋지 않습니다. 오늘이 이제 미국 그 상호 관세 시행하는 날이죠. 이제 그것도 시장에 좋지 않았지만 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하고 똑같이 34% 관세를 적용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요. 시장이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훨씬 더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단히 좋지 않다. 종목별 이렇게 따지는 것조차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시장이 쓰나미에 휩쓸리듯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종목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체 시장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많이 밀리면서 끝났는데 이 추세가 어떤 특별한 그 좋은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요게 이제 약세장이 항상 그렇듯이요. 악재가 악재를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 담보 미달이 우선 나오게 되고요. 기관들 또 스탑로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이렇게 하락폭을 정해 놓죠. 그래서 어느 가격이 됐을 때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손절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악재가 악재를 불러오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어제 오늘 시장은 종가가 많이 밀리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그 시장의 특성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도 손해가 크지만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아마 상당히 피해가 컸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74%, 2293입니다. 2300이 무너졌어요. 270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2293포인트까지니까요. 근 한 400포인트가 단숨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빠져서 마이너스 2.29%, 64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연일 하락폭이 이렇게 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거래 대금인데요. 지금 그 거래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손절매 물량들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거래소가 9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요게 악성 매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5조 5천억인데요. 코스닥은 거래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 지수가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또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 악재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수급이나 그래프나 이런 거가 분석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앞에 저점이 이렇게 깨지면서 흘러내렸는데 일봉으로 보는 것보다 주봉이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요. 주봉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지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한 3년 가까이 유지가 되던 요 추세 바닥, 요게 지금 깨지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장기 그 그래프라고 봐야 되겠죠. 주봉이면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완전히 깨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서 음봉이 나는 경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호재가 나오더라도 이런 경우는 오히려 팔고 나가고자 하는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올라가면 오히려 팔고 싶어하는 매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소에서 1조, 코스닥에서 970억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거를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9,400억 받아줬고요. 코스닥에서 800억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은요. 마이너스 780억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오늘 이렇게 매도 우위인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들도 아마 지금 스탑로스, 그러니까 손해를 여기에서 이렇게 멈추는 그런 기계적인 매매를 좀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손절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항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딱 정해놓고 그 가격대가 오게 되면 바로 손절해 버리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관들 지금 연기금은 오늘도 한 570억 플러스인데요. 나머지 기관들은 매도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기관들 손절매가 많이 나왔지 않나, 그러면서 오후장이 전장 대비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 시간의 거래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 오후에 좀 미쳤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뉴스가 없는 악재뿐인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국내 증시 자금 동향도 이렇게까지 그 폭락하는 시장에서는요,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지금 시장을 받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객 예탁금이 57조 8천억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50조에서 59조까지 늘었다가 다시 54조까지 빠졌다가 지금 57조니까 예탁금만 넣고 보면 개인들 자금은 그런대로 좋은 지표인데요. 요게 그 힘을 못 쓴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을 만큼 악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수급에서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신용융자 개인들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손해가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가 연초에 최근에 지금 16조 9천억인데요. 18조까지 갔다가 한 1조 넘게 신용이 많이 털렸습니다. 1조라고 그러면 적은 것 같아도요.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기관 외국인들 로스컷 물량도 나오고 있지만 개인들 악성 매물, 담보 미달이라든가 손절매 이런 물량들도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악재가 악재를 불러오는 최악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도 이렇게 지금 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도 펀드는 조금 이렇게 예탁금이 좀 늘어났었는데요. 워낙 지금 좋지 않은 얘기들이 거듭되면서 펀드 쪽에서도 돈들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MMF 증시 주변 자금이죠. 현금으로 보유,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당일로 이렇게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증권사 그 예탁금, 요게 대체로 이제 CMA 잔고로 많이 잡혀 있는데요. CMA가 MMF를 많이 편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MMF 잔고라는 것은 증시 주변 자금, 대기성 자금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그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편이죠. 연초에 170조에서 지금 218조니까 그건 한 40조가량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아마 뉴스 통해서 미국 시장 다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다우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하게 꼬리를 남긴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당연히 이제 상호 관세가 적용되는 첫날이고요. 또 내일부터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그 관세가 똑같이 34% 적용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림들이 다 비슷하죠. 오늘자 니케이 마이너스 3.9%. 어제 이제 일본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래서 6%까지 어제 올라줬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마이너스 3.9%입니다. 대만 마이너스 5.7%. 우리 시장보다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이제 TSMC 관련해서 무슨 불공정 거래 조사한다. 그래서 그 벌금이 한 1조가량 된다.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 플러스 2.4, 프랑스 플러스 2.5, 유럽에서는 지금 트럼프에다 대고 상호 관세 이거 개의치 말고 제로로 하자. 서로 간에 제로 관세를 이렇게 시행해 보자.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세 충격이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오늘 약간 이렇게 양봉이 났습니다. 어젯밤이죠. 이게 2.5% 올랐습니다. 프랑스. 상해가 플러스 1.2%,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0.2%. 중국이 이제 내일 미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게 중국 시장에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장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미국 시장만 그렇게 하락폭이 큽니다. 네, 다음에는 해외 주요 종목들 이렇게 시간외 거래 이렇게 보면요. 미국 주요 종목들 시간외에서도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낮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 반등하는가 싶더니요. 다시 이렇게 1%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인데요. 아침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밀리고 지금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지만 흐름이 좋지가 않다. 요게 지금 우리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금 미국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 8번째 흑자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요. 작년 2024년 우리 무역 흑자 규모가 수출입 통계 나온 걸로 봤을 때요. 556억 달러입니다. 여기 우리 돈으로 한 80조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166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4년 만에 16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로 이렇게 흑자 규모가 커졌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도 있지만 특히 자동차 쪽에서 흑자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흑자 규모가요. 우리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올린 흑자 규모보다 미국 한 나라의 그 흑자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래스카 LNG 가스관 요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하고 오늘 아마 통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알래스카 가스관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쪽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그쪽 관련해서도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오늘 또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체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악재가 악재를 불러오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조금 그래도 반등폭이 컸던 테마가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알래스카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럽니다. 알래스카 가스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알래스카 가스장 관련해서 그쪽 관련 종목들이 대단히 오늘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스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한 6.7% 올랐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가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났는데 이게 이제 구체화되면서 또 주가는 또 상승세를 좀 유지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특히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은 알짜 기업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예전에 이제 여기가 대우죠. 지금은 이제 무역도 하지만 자원 개발 관련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 기업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주 이렇게 언급이 좀 될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도 3.2%, 휴스틸 10%, 넥스틸 26%, 하이스틸 11%. 이런 것들은 이제 강관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깊게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철관이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오늘 거래가 1억 4천만 줍니다. 여기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아마 개인들이 이렇게 매매들을 많이 한다 싶은데요. 동양철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삼부토건 이렇게 움직일 때하고 패턴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초기부터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동양철관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당일치기로 그날 들어가서 그날 파는 그런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삼부토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굉장히 손해가 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날 단타로 한다고 그러면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탄력이 좋기 때문에, 또 거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제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요. 오늘은 종목에 따라서 좀 조정도 받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상지건설이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4,000원, 오늘 저기 상한가를 쳤는데요.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5배가 단숨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사회이사가 이재명 그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요 뉴스 가지고 이렇게 5배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요. 주식이라는 게 또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윅스라는 데도, 크라우드 웍스죠. 저도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AI 강국위원회 원외 부위원장으로 여기 그 김우승 대표라는 분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14% 오늘 올랐는데요. 요것 또한 5,0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단숨에 3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신건설도 이재명 대표 그 관련이다, 고향이 같다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상지건설, 크라우드웍스, 에리코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상당히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력주라고 봐야 되겠죠. 누군가가 강하게 매집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양철관이나 예전에 삼부토건이나 비슷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동훈 그 후보 아마 지금 선언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쪽 관련 주식이라고 그러고, 평화홀딩스는 또 김문수 장관 관련 종목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좀 빠졌지만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경남스틸은 홍준표 지사, 지금 대구시장이죠. 어제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긴 했지만 바닥에서 따지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은 폭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들만큼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걸 지금 사시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치 관련해서 흥미 위주로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런 데도 재미있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옥석을 가리지 않고 전체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는요, 개인들 물론 그 금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도 손절매 가격을 딱 정해 놓죠. 그래서 어느 가격 이하가 되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손절매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로스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지금은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악재가 악재를 불러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요. 팔아서는 안 되는 종목들도 가격 조건이 손절매 조건이 되게 되면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이나 방산가치 이런 실적이 좋은 알짜 기업들도 주가가 장중에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손절매 물량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좋은 종목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휩쓸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마 내일은 또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관세가 적용이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시장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변동폭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특별히 매수할 때 혹시라도
매수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